네, 안녕하세요. 엔트리 심화 과정 설명을 맡게 된 하이소프트웨어 부회장 박현준입니다. 아까 앞서서 설명을 들으셨을 거예요. 엔트리라는 프로그램,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해서, 블록 코딩을 활용해서 구름 코딩 파티에 있는 코딩 용사 배틀이라는 게임을 가지고 엔트리 기초를 다졌는데요. 이제는 엔트리 오리지널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엔트리 교육을 학생들에게 심화 과정을 진행하게 될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리 심화 과정 같은 경우에는 게임 예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요. 총 3단계의 3단계로 나눠서 게임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주제를 엔트리 게임으로 배우는 프로그래밍으로 제가 잡았습니다. 물론 게임이 아니라 뭐 애니메이션도 가능하고 어떤 것이든 간에 엔트리 블록을 활용해서 어떤 알고리즘적 사고를 익히는 목적만 달성한다면 어떤 것이든 가능합니다. 그래서 강사분들께서도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예제를 보시고 예제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수업 때 실제 강의 때 사용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다, 뭐 더 괜찮은 교환을 짤 수 있을 것 같다 싶으시면 이런 어떤 각각 단계에서 필요한 학습 목표, 어떤 골을 충족을 시킬 만한 어떤 새로운 예제를 만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어떤 식으로 게임으로 배우는 프로그래밍, 엔트리 심화 과정이 구성이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계획은 4차시 정도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1차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고리즘과 코딩의 관계, 그리고 이제 블록 코딩 프로그램인 엔트리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다시 설명을 하고, 엔트리를 왜 공부하는지, 그리고 각각의 블록을 소개하고 블록을 학습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과 코딩의 관계는 이 정도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되게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다양한 문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컨대 난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은데 돈은 어떻게 벌지? 그리고 그래서 원하는 학과를 가고 싶은데 그 학과는 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지?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 10kg를 빼고 싶은데 그러면 그렇게 살을 빼려면 어떤 일을 해야 하지? 와 같은 이 문제 상황을 스스로 어떤 욕망에 의해서, 어떤 목적에 의해서 문제 상황을 만들게 되고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에서 일정한 규칙, 패턴을 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를 알고리즘이라고 하고, 이를 컴퓨터에서 코드로 표현하는 것이 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과 코딩의 관계는 이 정도로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엔트리라는 것이 어떻게 등장을 하게 되느냐, 이 알고리즘을 컴퓨터에서 코드로 표현하는 것이 코딩인데, 그 컴퓨터로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엔트리인 것이죠. 그래서 엔트리를 코딩 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보통은 실제로 코드를 작성할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검은 색깔 커맨드 창에다가 흰색 글씨를 막 입력하는 그런 곳에서 나오는 코드, 아니면 이제 흔히 많이 쓰는 코드를 보여주는 이제 프로그램에서 많이 타이핑을 하는 그런 코드 같은 경우에는 범용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많이 아시는 게 C 언어, C++, C#, 파이썬, 루비, 자바스크립트, 자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범용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는데, 이 범용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 전문적인 교육이 좀 필요합니다. 아니면 좀 깊이 있게 파고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지만, 이제 엔트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데 쓰이진 않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패턴을 발견하고 그걸로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를 만드는 거고, 이 코딩이라는 걸 그걸 컴퓨터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엔트리 같은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 줄여서 EPL이라고 하는데, 그런 에듀케이션 프로그래밍 랭귀지라고 해서 이런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런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데, 현실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데 쓰이지는 않지만 다소 복잡하게 써있는 코드나 어떤 함수 같은 거를
블록 형태로 나타냄으로써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프로그램을 같이 실행해보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이 되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엔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는 그 파이썬의 좀 기초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언어 선택이라는 기능이 맨 위에 있는데, 엔트리 파이썬으로 보면 해당 동작이 이렇게 영어로 우리가 좀 익숙한 약간 파이썬스럽게 나오죠. 근데 이런 블록을 이런 식으로 영어로 나타나고 코드로 나타나는 범용 프로그래밍 언어 느낌으로 나오는 코드를 블록 형태로 직관적으로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리고 프로그래밍 알고리즘적 사고를 키우고 싶은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편리하게 코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이런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징을 이런 블록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이미 어느 정도 말에서 녹아 나오긴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왜 엔트리라는 것을 공부하느냐, 이 학생들은 이런 엔트리 같은 프로그램, 그리고 또 수업 같은 경우에는 뭐 컴퓨팅 사고,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업에서 배우는 스크래치도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 엔트리랑 같은 선상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엔트리를 학습하면 본인이 만들고자 하는 어떤 무언가가 있을 때, 뭐 게임이든 애니메이션이든 뭐 기타 문제 해결 프로그램이든 간에 이것을 직접 엔트리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엔트리 학습을 통해서 나중에 뭐 범용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울 때도 알고리즘적 사고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고, 현실에 있는 문제 상황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알고리즘 설계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엔트리 교육을 하게 되었다 라고 학생들에게 유연하게 부드럽게 풀어서 처음 1차 수업 시간에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블록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있어야겠죠. 엔트리가 무엇인지도 설명을 했고 왜 이걸 배우는지에 대해서까지 설명이 됐으니까요, 학생들한테. 그러면 이 블록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될 텐데, 블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블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코딩 용사 배틀에 비해서도 훨씬 많고 훨씬 자유도가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이렇게 피지컬 교구랑 연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하드웨어 연결, 뭐 이런 아두이노 같은 거 연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이제 AI 블록이라든지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것도 굉장히 있고, 복잡하다고 보면 복잡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자유도가 높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블록을 각각을 이해하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 프로그램 왼쪽 하단에 보면 이 물음표 버튼을 누르시고 블록을 각각 클릭해 보시면 블록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강사분들이 직접 이 블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확인해 보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바울랩이라는 곳에서 만든 위키가 있는데, 이 바울랩 위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프로그래밍 언어라든지, 그리고 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만든 뭐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 같은 것, 그리고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 OS 같은 거라든지 윈도우 같은 그런 OS와 그리고 기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좀 위키가 정리가 되어 있는 위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3번 목차에 블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블록을 보시면 아까 물음표를 통해서 보셨던 것들이 좀 정리가 돼서 표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 위키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고요. 링크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동안에 여기 위치 보시면서 직접 검색해 보셔서 들어가서 확인해 보셔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블록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블록 이외에도 어떻게 이제 프로그램의 각각 위치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가 설명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위키를 한번 훑어보시면 그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그 좀 쉽게 만든 프로그래밍 언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의에서 전부 다 설명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나중에 차후에 모든 강사 수업이 강사 교육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따로 교환이라든지 추가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일단은 이런 위키라든지 저희가 알려드리는 것들을 통해서 공부를 해보시고 나중에 올라오는 것들 참고하셔서 더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블록을 소개해 드렸고요. 이제 블록 같은 것들 뭐 이런 자료도 있어요. 블록 카탈로그라고 해서 어떤 블로그에서 올려주신 건데, 엔트리 공식 사이트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엔트리랩스에서 각각 블록들에 대해서 이렇게 모아놓은 이미지 파일도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과 위키를 참고하셔서 학생들에게 1차 시 때 각각 블록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블록을 어떻게 쓰면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차 시 과정이 마쳐졌고요. 그럼 엔트리 심화 과정의 2차 시는, 3차 시는, 4차 시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저희가 준비한 예제를 바탕으로 블록 중에서 좀 중요한 블록들에 대한 개념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볼 블록은 강화 게임인데요. 강화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 난수를 활용한 확률, 그리고 변수와 조건문을 활용해서 어떤 확률적으로 그 오브젝트가 강화되게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 중급, 고급 단계, 중급보다는 고급 단계 쪽은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초급, 중급 코드 정도는 간단하게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알고리즘이 구현이 되는지, 블록에 대해서, 엔트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블록을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나중에 따로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블록이 각각 어떤 느낌이다 감만 잡으시고 어떤 식의 알고리즘으로 짜여져 있는지만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업 때는 4단계로 보통 구성이 됩니다. 2, 3, 4교시 전부 다 똑같습니다. 먼저 예제 게임을 코드를 분석하고요. 예제 게임의 코드를 분석하고 나만의 강화 게임을 만들고, 나만의 강화 게임이고, 다음에는 중급은 마우스피아이거든요. 그러면 나만의 마우스피아 게임을 만들고, 그러니까 예제를 바탕으로 예제를 좀 수정해 보는 겁니다. 예제 코드를 선생님한테 배우고 강사님한테 배운 다음에 자신만의 코드로 좀 바꿔보고 좀 수정을 해서,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심화된 것, 그러니까 예제에 나와 있지 않은 좀 심화 개념을 적용을 해보고, 마지막으로 본인들이 완성한 것을 엔트리 사이트라든지 엔트리 사이트 커뮤니티의 공유 기능을 활용해서라든지, 아니면 그 줌이든 간에 웹엑스든 간에 어떤 화상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곳에 본인들이 만든 엔트리 작품을 공유해서 같이 플레이를 해보는 그런 식으로 그 2교시, 3교시, 4교시, 2차시, 3차시, 4차시가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네, 어쨌든 말이 길어졌는데요. 바로 코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브젝트라는 게 이 각각 코드를 작성한 이미지 파일, 항상 이미지인 건 아니지만 글로도 될 수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모양 3개가 나와 있는데요. 이 왼쪽 위에 있는 단계 같은 경우에는 변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 무당벌레가 먼저 시작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자기소개를 하고 이 버튼을 눌러서 티어를 강화해보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 망치에서는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 키를 눌렀을 때 모양이 한번 바뀌더니 강화 신호라는 것을 보냅니다. 그럼 이 강화 신호를 받은 브론즈 모양은 단계값이 1이라면 이런 행동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이런 행동을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이런 행동을 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포인트는 이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게임에서는 난수를 활용한 확률 변수를 만드는 것을 배웁니다. 확률을 만드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계산과 판단이라는 곳에 해당하는 블록을 사용했는데, 이제 조건문을 쭉 쓴 거죠. 복잡해 보이지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확률이 없으니까, 확률이라는 블록이 없으니까 어떻게 만들었냐면 1부터 100 사이의 무작위 수, 그러니까 100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 90보다 같거나 작은 경우가 해당이 된다면 이라고 나와 있죠.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무작위 수를 이 알고리즘이 돌 때 뽑아주는 겁니다. 근데 1부터 100까지의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중 90보다 같거나 작은 경우는 90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확률로 따지자면 90%가 되겠죠. 90%의 확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90%의 확률을 만들었고요. 그 단계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단계가 그 모양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브론즈가 1단계, 그리고 실버가 2단계, 그리고 골드가 3단계, 그러니까 단계로 따지면, 그리고 플래티넘이 4단계,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5단계, 챌린저를 6단계까지 최종 단계로 설정을 했는데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 그래서 브론즈 단계인 1단계에서 90% 확률이 적용이 된다면 변수에 1이 더해지고 모양은 또 실버로 바뀌고 강화 성공이라는 신호를 보내서 망치가 강화 성공을 외치게 만들고요. 만약 그 반대다. 그 반대라는 것은 90%의 반대인 10%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91에서 100이라는 숫자가 걸렸다는 것이겠죠. 이 무작위 난수 중에서. 그렇다면 강화 실패라는 신호를 망치에 보내서 이 망치가 강화 실패를 외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강화가 성공했다. 강화가 성공했다면 실버로 바뀌었을 텐데 또 그 당시 그 상황에서 또 이 키를 눌러서 강화를 했다면 단계값이 2겠죠. 그러면 단계값이 2라면 1을 생략하고 조건문이니까 만일 1일 때만 이 함수가 실행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단계값이 2일 때로 또 하나를 만들어서 2일 때는 또 확률을 줄여서 80%로,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 아까 1단계랑 다르게 이번엔 실패했을 때 20%, 그러니까 80의 반대니까 20%의 확률로 단계가 1만큼 감소하고 강화 실패가 될 수 있게 이렇게 코드를 작성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 다음은 어떨까요? 제가 또 마찬가지로 규칙성을 넣기 위해서 단계값이 3일 때는 또 그러니까 단계값이 3이라는 건 또 골드라는 얘기겠죠? 그때는 70%의 확률, 그 다음에는 60%의 확률, 마지막으로 50%의 확률로 가장 높은 모양인 이 챌린저 모양이 되고, 챌린저 모양이 됐을 때는 6일 때는 최고 티어라는 신호를 보내서 최고 티어라는 신호를 받으면 이미 최대로 강화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확률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이것보다 높은 단계가 없는데 굳이 강화를 해서 단계를 낮출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최고 티어가 됐을 땐 더 이상 게임이 진행되지 않도록 이렇게 신호를 보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한번 간단하게만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 키를 한번 눌러볼게요. 네, 처음에는 브론즈 단계였으니까 변수가 1이었으니까 네, 실버로 변했죠.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골드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골드에서 그 난수가 80% 확률이 실패했으니까 20% 확률로 이렇게 됐구나 추론을 해볼 수가 있고요. 아이고야, 여기는 좀 난이도가 높은 편이죠. 네, 이렇게 최고 단계가 됐을 때는 더 이상 강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작성한 것이 이 강화 게임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 분석을 제가 지금 해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에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나만의 게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뒤에서도 제가 아마 생략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게임이 있으면 가장 바꾸기 쉬운 것이 무엇이냐? 알고리즘 자체는 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건드리기가 어려운 이유가 굉장히 그러니까 각각의 코드가 어떤 역할인지를 좀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알고리즘 자체를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렵고요. 그러니까 통째로 바꾸는 건 어렵고, 모양 같은 거는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이런 블록 하나하나 정도는 바꾸기 쉽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통의 게임에서 바꾸기 가장 쉬운 것은 이 모양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컨대 망치랑 이 무당벌레를 모양을 바꾸셔도 되고요. 지금 여기 있는 기본 캐릭터 모양 같은 경우에는
이 모양은 이제 여기서 이 모양 탭에서 바꿀 수가 있는데, 이 모양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인기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나오는 이 게임의 등급에 따라 나오는 티어라는 것을 가져왔는데, 이 티어가 아니라 뭐 예컨대 아이돌 키우기라는 게임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학생이 원한다면, 뭐 요 1단계는 뭐 연습생, 뭐 그 다음에 뭐 2단계는 뭐 인기 없는 뭐 아이돌, 그리고 3단계는 뭐 어느 정도 네임드가 생긴 뭐 아이돌,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뭐 플래티넘이라고 한다면 뭐 인기 가수, 본인이 좋아하는 연예인으로 만들어서 뭐 땡땡땡 키우기, 뭐 이런 식으로 게임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모양을 바꿔서 변형을 할 수도 있고, 뭐 어떤 사람으로 한다면 뭐 거지였다가 뭐 돈이 없는 사람이었다가 뭐 갑자기 뭐 점점 부자가 되는 듯한 모양을 넣어서 할 수 있을 거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캐릭터를 넣어서든 점점 이렇게 강화가 된다는 느낌의 이미지를 넣고, 아니면 직접 그림을 그려서 게임을 만들 수도 있고요. 여기서 지금 모양 탭에서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 직접 이 펜을 통해서. 그래서 직접 그림을 그려도 되고,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모양을 바꿔도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모양을 수정한다면 블록 자체를 수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만약 모양을 새로 추가를 한다면 그 블록에 해당하는 것을 여기 모양 바꾸기에다가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양 바꾸기 뿐만이 아니라 뭐 확률을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컨대 나는 난이도를 조금 더 높게 하고 싶다 라는 학생이 있다면, 이 90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 50으로 바꾼다면 50% 확률로 시작을 하게 되겠죠, 첫 단계에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른 단계를 조금 더 쉽게 만들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여기는 확률을 더 높이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확률을 바꾸는 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면 이것과 동일한 확률을, 이것은 뭐 게임 자체는 변화가 없지만 이 무작위 수와 이 계산값을 바꿔서 같은 확률인데 숫자는 또 다르게 할 수가 있겠죠. 뭐 그렇게 해도 가능합니다. 뭐 50까지의 무작위 수고 45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 뭐 이런 식으로 해도 확률은 똑같겠죠. 그런 식으로도 바꿔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는 뭐 소리 강화를 할 때마다 네, 뭐 여기다가 소리를 넣어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여기나 강화 성공 실패 각각 넣거나 이 키를 눌렀을 때 이 소리 블록을 활용해서 어떤 소리도 추가하면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첨부 파일로, 그래서 소리를 통해서 좀 이제 강화하는 느낌을 좀 살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심화 과정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 심화 과정 같은 경우에는 좀 보여드리기가 좀 걸려서 직접 보여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다는지만 알려드릴게요. 심화 과정 같은 경우에는 좀 잘하는 학생들에게 좀 시도를 해보시면 됩니다. 리스트라는 것을 활용해서 그 강화 기록을 저장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자료 블록을 보시면, 자료 블록에서는 이 질문이랑 대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질문이라는 거랑 대답이라는 이 변수가 생기는데, 질문을 받으면 이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기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대답이라는 변수를 어떤 특정 변수를 만들어서 거기다 저장을 하고, 변수를 만들어서 그 변수에 이 대답을 저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만약에 단계 값을 특정한 개인의 변수에 담는다면 뭐 게임이 끝나고 나서 어떤 문제가, 나 게임이 끝나고 나서도 오늘은 게임을 여기까지밖에 못하는데 뭐 강화 단계가 뭐 30단계 40단계까지 만들어가지고 게임을 더 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만의 게임을 만들 때 강화 단계가 너무 적다 싶은 학생들은 여기다가 코드를 더 붙여서 강화 단계를, 지금은 총 5단계까지밖에 없지만 뭐 16단계, 뭐 10단계 이런 식으로 늘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원리만 알면 더 추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강화 단계를 너무 많이 추가해서 나는 강화 단계 이거 끝까지 다 못 깨겠다. 그래서 중간에 하다가 잠시 저장을 하고 실패할 때 뭐 불러오기를 한다든지, 왜냐면 너무 높은 단계에서 내려가기 아까우니까요. 떨어질 때마다 다시 시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나중에 다시 와가지고 게임을 하고 싶다 하면 저장을 하고 싶겠죠. 그럼 저장을 하고 싶을 때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느냐, 뭐 개인의 뭐 아이디 패스워드를 어떤 대답을 통해서 받은 다음에 그 나중에 게임을 시작할 때
아까 그 적었던 아이디 패스워드가 일치한다면, 그리고 아이디 패스워드를 적고 나서 게임 중간에 저장하는 기능이 있겠죠. 그럼 저장을 하면 아이디 패스워드에 해당하는 변수 값에 어떤 지금의 해당 단계 값을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이디 패스워드를 적었을 때, 아니면 어떤 암호키를 적었을 때 그 전까지 아까 저장했던 그 단계를 불러오는, 뭐 그런 식으로 뭐 강화 기록을 저장하는 개념, 그리고 로그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이런 거 좀 심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파일을 교육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게임을 완성했을 때 이제는 공유를 또 해야겠죠. 그래서 이 게임을 완성하고 나서는 뭐 저장을 하고 이 파일을 이제 여기 있는 파일을 뭐 이제 웹엑스, 줌 같은 화상 채팅 프로그램에 직접 올린다든지, 아니면 아까 좀 이따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엔트리에 이 공유하기라는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유하기라는 커뮤니티가 있어서 여기다가 직접 파일을 올려서 학생들끼리 같이 해볼 수 있게 공유를 해도 좋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작품이 있기 때문에 강사분들이 어떤 예제를 쓰면 좋을지, 다른 예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참고하시고 공부하시기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다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코드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드를 보시고 참고하셔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일단 초급 단계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요. 이런 구성으로 3차시, 4차시도 마찬가지로 중급, 고급 코드를 분석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3차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2차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화 게임이라는 걸 통해서 난수 가지고 확률을 만들고 이 변수랑 조건문을 활용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는 반복문의 개념을 좀 많이 사용합니다. 중급 코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중급 코드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 피하기 게임인데, 마우스 피하기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글상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 좀 아까랑 다른 것들만 설명을 드릴게요. 글상자 같은 오브젝트는 이제 그림과는 좀 다르죠. 다른 그림 이미지랑은 다르게 글상자로 설정을 해서 글이 이제 하나의 오브젝트로서의 기능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시작했을 때 모양을 딱 시작하자마자 이게 사라져야 마우스 피하기 게임을 온전히 즐길 수 있겠죠. 아 맞아, 마우스 게임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마우스 피하기 게임이라는 거는 마우스를 클릭하고 이 마우스가 벽에 닿지 않게 목적지까지, 여기 목적지가 이 창문입니다. 이 목적지까지 도착을 할 수 있게 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시작하기를 눌렀을 때 이 글상자가 사라져야 마우스 피하기 게임을 온전히 즐길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요. 이래야 마우스 피하기 게임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점을 누르면 시작을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장애물들, 이 움직이는 게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이게 반복문을 사용한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벽에 닿아서 벽에 닿으면 게임이 정지가 되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뭐 그래서 벽에 다시 닿으면 또 정지가 되는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은 사라지고, 만약 성공신호, 이 성공신호라는 거는 창문이라는 도착점에 도달했을 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착을 했을 때는 마우스 피하기 게임이 성공이 되면서 이제 모든 코드를 멈추게 되는, 마우스 피하기 게임 성공으로 이 글이 바뀝니다. 글상자를 바꾸고 그 다음에 모든 코드를 멈추는 그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복문이 그래서 어떻게 쓰였냐, 그것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장애물에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로 어떤 장애물이 모양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회전하거나 이동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제 2번 장애물 1, 2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장애물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장애물에는 이런 반복문이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우스에 닿았을 때 게임 오버가 돼야 되니까 처음부터 다시 실행할 수 있게 이것이 계속 반복이 돼야 되겠죠. 만약 계속 반복이 되지 않는다면, 마우스에 처음에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자마자 마우스에 닿지 않는다면 게임 오버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해서 언제든지 벽에 닿았을 때, 언제든지 장애물에 닿았을 때 게임 오버가 될 수 있게 반복문이라는 것을 사용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빼고, 시작 신호, 게임 시작하기는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보내게 되죠.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보내게 되는데,
시작 신호를 받았을 때 방향을 계속 회전을 시켜서 오른쪽 상단에서 계속 빙빙 왼쪽으로 돌아갈 수 있게, 역방향으로, 마이너스를 했으니까 역방향으로 돌아가겠죠. 역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설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 장애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 움직이다가 이 미로 벽 자체에 닿으면 회전을 해서 또 반대로 갈 수 있게,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또 장애물을 만들어 놨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작 신호를 눌렀을 때 계속 반복이 돼서 마우스에 닿았을 때 게임 오버가 될 수 있게 설정을 잘 해놓은 상황입니다. 좀 더 엄밀히 하자면 게임 시작은 마우스를 눌러야 시작을 하는 거니까, 이 시작 신호를 받았을 때 이 반복문이 실행되는 게 가장 완벽하긴 하겠죠. 가장 좀 깔끔하긴 하겠죠. 네, 이런 장애물도 있고요. 이 가시 같은 오브젝트의 경우에는 좀 독특합니다. 가시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닿았을 때 멈추는 코드가 있고요. 시작을 했을 때 다음 모양으로 바꾸는 거를 이제 어떤 텀을 두고 계속 바꾸는 코드가 있는데, 지금 블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모양이 점점 들어갔다가 나오는 형태로 모양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다음 모양으로 바꾸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시가 튀어나왔다 말았다 하는 모양이 반복이 되겠죠. 반복문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또 장애물을 만들 수 있다는 거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이 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로도 마찬가지로 이 벽에 닿으면 멈추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다만 미로는 움직이지 않고요. 그렇게 해서 창문에 도착을 하면 계속 반복을 해야겠죠. 언제 올지 모르니까 계속 반복을 해서 마우스에 닿는다면 성공 신호를 보내고, 이 성공 신호를 받은 글상자는 성공을 하면서 코드를 멈추는, 이런 식으로 마우스 피하기 게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학생들에게 코드 설명을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어떤 단계를 해야 될까요? 네, 자신만의 게임을 만드는 단계가 있겠죠. 그 단계에서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런 창문 같은 것, 창문이 원래 도착했을 때 이렇게 열린 모양으로 바꿔본다든지, 도착했을 때 열리게 모양을 또 설정을 해본다든지, 코드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만들어 보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하다못해 이런 이런 미로의 모양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모양 탭에 들어와서 모양을 직접 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벽에다 뭐 이런 식으로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새롭게 미로를 그려보면 도움이 되겠죠. 그런 걸 해보게 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쉬운 게 모양을 바꾸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모양을 바꾸는 것도 가능하고, 또 모양을 바꾸는 거 말고 뭐도 있느냐, 뭐 반복문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반복문을 추가한다는 거는 장애물을 하나 더 늘린다는 거죠. 그냥 오브젝트를 복사 붙여넣기 해도 되겠지만, 이런 모양이 아니라 나는 조금 더 새로운, 뭐 가시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뭐 동그란 모양이 튀어나왔다 말았다 하는 그런 장애물을 만들고 싶다면, 마찬가지로 반복되는 모양을 만든 다음에 이런 비스무리한, 이게 완벽한 알고리즘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답은 아니죠. 그러니까 정답이 워낙 많으니까 반복문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모양이 계속 반복되는 형태만 유지할 수 있게 또 새로운 장애물을 만들면 되겠죠. 그 장애물에도 마찬가지로 이 코드는 들어가야 될 테고요. 뭐 앞에 이 초록색은 바뀔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장애물을 또 추가해보게 학생들에게 유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그 외에 장애물이 움직일 때마다 모양이 잠깐 사라졌다가 다시 뭐 튀어나오는, 뭐 그런 식으로 모양이 보였다가 사라졌다 하게 장애물을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네, 뭐 이 정도 심화 과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지금은 마우스 피하기가 마우스로 직접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마우스가 아니라 어떤 키보드 AWSD라든지 그 왼쪽 오른쪽 위아래 화살표를 가지고 이 동그란 점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도 가능하겠죠. 뭐 여기 지금 보면 어떤 키를 눌렀을 때 이동한다,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작성하면 되거든요. 앞 버튼을 누르면 앞으로 이동하고, X좌표로 뭐 얼마 앞으로 가고, 왼쪽을 누르면 뭐 이제 X좌표를 음수만큼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우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키보드로 움직이는 피하기 게임을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전에 배웠던 뭐 확률 같은 것들을 활용해도 되고요. 또 추가적으로 좀 어려운 걸 만들어 본다면 이 장애물을 심화 과정입니다. 다음으로 심화 과정인데, 이런 심화 과정이 있다면 또 어떤 걸 할 수 있느냐, 장애물이 반복적으로 이런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난수를 활용해서 움직임을, 지금 이런 움직임이 있거든요. 이런 움직임 장애물이 있는데, 이런 움직임 장애물에 이 X와 Y에다가 난수를 넣어서 어디로 이동할지 모르는 랜덤하게 통통 튀어다니는 어떤 장애물을 만들면 훨씬 클리어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그런 장애물을 넣어서 그 게임을 조금 더 복잡하게 좀 재미있게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장면이라는 걸 좀 추가해서 이 장면으로 마우스 피하기 여기 도착했을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그래서 또 미로를 만들어서 미로를 좀 3단계를 클리어해야 게임을 클리어하는 걸로 해가지고 만들어도 굉장히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를 완벽하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이제 블록 같은 거 공부하시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좀 정리해서 다시 또 개념 잡고, 네, 어떻게 강의하시면 될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이랑 직접 대면해서 또 어떻게 채팅창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말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지금 잘 이해하고 계신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네, 어쨌든 알고리즘이 어떤 느낌인지,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학생들에게 지도하면 되는지만 감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나서 학생들이 또 공유할 수 있게 지도해 주시면 네, 됩니다. 마지막으로 못생긴 포켓몬 월드컵이라고 해서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이상형 월드컵. 이 이상형 월드컵 예제가 가장 어려운 이 4차시 고급 단계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코드 분석이 있는데, 이 코드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리기도 어려울 만큼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 이제 변수도 굉장히 많고 이 리스트랑 신호라는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함수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진짜 간략하게만 알고리즘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상형 월드컵 하면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캐릭터가 나오고 두 캐릭터가 대결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결을 하면 다음 단계에서는 아까 클릭했던 캐릭터들만이 올라오게 되겠죠. 그래서 클릭한 캐릭터들만을 건드려서 마지막으로 클릭한 캐릭터가 우승자가 되는 그런 알고리즘인데, 그리고 또 못생긴 포켓몬을 보겠다고 한다면, 가끔씩 이제 채팅이 안 나올 때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공유를 한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리스트에 추가가 되는, 공유 리스트에 추가가 되는 여기까지 알고리즘을 이제 이상형 월드컵으로 잡았는데요. 이 이상형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이 조금 어렵지만 딱 보셨을 때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여기서 배울 내용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장면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고, 장면과 그리고 어떤 함수 개념이 또 추가가 됐고요. 그러니까 원래 함수라는 걸 만드는 이유는 똑같은 거를 좀 반복할 때, 똑같은 행동을 반복할 때 조금 쓰이긴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그냥 좀 복잡해가지고 복잡한 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 제가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복잡한 코드가 여러 번 반복될 때 보통 함수를 만든다는 거는 상식적으로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알고리즘은 결국엔 그거죠. 포켓몬이 대결을 해서 두 캐릭터가 대결을 한 다음에 두 대결을 해서 만약에 왼쪽 것을 클릭했으면 왼쪽 포켓몬을 이긴 포켓몬에 추가를 하고, 그리고 오른쪽 포켓몬을 클릭하면 오른쪽 포켓몬을 이긴 포켓몬이라는 리스트에 추가를 해서 16강에 있는 그 16개의 캐릭터, 그리고 그 16개의 캐릭터에 해당하는 변수 값이 이제 이긴 포켓몬 리스트에 들어가게 하고, 그 이긴 포켓몬 리스트에 들어간 친구들은 이제 다시 또 8강에 들어가서 또 그 중에서 또 이긴
포켓몬 리스트 4명을 4강에 들어갈 이긴 포켓몬 리스트 4명에다가 각각의 변수를 또 저장하고 그런 식으로 줄여나가면서 최종적으로 결승에서 우승한 캐릭터를 이긴 포켓몬에다가 추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컴퓨터가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을 저장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보통 리스트랑 변수라는 개념을 많이 활용하는데요. 지금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와 변수를 굉장히 잘 활용한,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될, 함수는 대체가 가능하지만 이 리스트와 변수 같은 경우에는 대체하기가 어려운, 거의 아마도 안 될 그런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되는 그런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료에 해당하는 이 보라색상 코드가 굉장히 많이 보이시죠? 그래서 앞서 배웠던 이 반복문, 흐름과 관련된 블록과 그 모양 바꾸기, 모양 블록, 그리고 이 자료를 활용해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좀 총체적으로 복습을 해보고 좀 독특한 코드를 만들어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제가 복잡하게 자세하게 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이 정도 알고리즘인데, 그럼 학생들은 또 어떤 식으로 응용을 할 수 있느냐? 다음 단계, 그러니까 나만의 이상형 월드컵 게임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포켓몬에 해당하는 이 포켓몬 모양들을, 저는 포켓몬의 이제 못생긴 포켓몬 월드컵이라고 해서 만들었지만 이 캐릭터들을 어떤 걸로 해주면 되느냐? 이제 아이돌 이상형 월드컵이라고 한다면 아이돌 이미지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대신해서 그러면 알고리즘 수정할 거 없이 잘 되겠죠. 다만 변수 값은 이제 게을킹의 이름을 뭐 이제 1번 오브젝트에 넣은 아이돌의 이름을 대신 넣어야겠죠. 변수에 그런 것만 수정을 해주시고, 이제 그것 말고는 뭐 모양만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본인이 좋아하는 이상형 월드컵을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양만 바꾸는 것도 충분하고요. 그러면 모양을 바꾸는 것으로 성이 안 찬다. 그러면 학생들은 보통 어떤 것을 원할 것이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대결을 할 때 게을킹과 고릴타가 싸웠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항상 게을킹과 고릴타가 1번 상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결 대진을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강사분들 입장에서도 매번 게임을 할 때마다 대진 상대가 바뀌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건 어떤 것을 생각하시면 되냐면, 마찬가지로 그럼 확률적으로 랜덤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차시 강화 게임에서 배웠던 이 난수를 활용한 확률 만들기를 이용하셔서 처음에 그 16개의 캐릭터 포켓몬 변수를 무작위로 난수를 활용해서 그 대진 위치를 랜덤으로 지정을 해주면, 아무래도, 그리고 또 대신 8강, 4강 결승에서도 위치는 랜덤으로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결승까지 이어질 수 있게, 랜덤으로 상대를 만나는 게 이어질 수 있게 설정을 해주시면, 그렇게 하면 충분히 이상형 월드컵을 깔끔하게 랜덤으로 구현하실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식으로 심화를 또 할 수가 있느냐? 만약에 16개의 캐릭터, 지금은 16강으로 게임이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32강으로 하고 싶다. 그럼 또 알고리즘을 추가하면 되겠죠. 위에 좀 복잡하긴 할 겁니다. 아니면 16강이지만 32개의 캐릭터 중에서 16개의 캐릭터를 무작위로 뽑아서 대진을 짜고 싶다 라고 한다면, 모양 블록에는 당연히 16개의 이미지를 추가를 해야 될 거고요. 그 16개의 이미지를 추가한 다음에 32개의 이미지 중에서 또 16개를 무작위로 뽑아서 16강 대진 리스트에 추가를 해줘야 아마 또 여러가지 캐릭터 중에서 이상형 월드컵에 나올 사람을 또 뽑을 수 있게, 그래서 매번 또 그러면 사람이 바뀌겠죠. 매번 등장하는 캐릭터를 또 바꿀 수 있게 코드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학생들이 이제 원하는 것들을, 그리고 또 학생들의 수준이 또 다르니까 그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심화 과정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화 과정까지 마치면 게임을 공유해서 각자 이제 또 공유를 즐기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이제 예제에 대한 설명, 그리고 어떤 식으로 수업 진행하면 되는지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럼 이 엔트리 프로그램은 어디서 실행을 하느냐? 오리지널 프로그램은 오프라인에서, 그러니까 온라인 인터넷 접속이 안 될 때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이 엔트리 사이트에서 이 다운로드 탭을 누르셔서 각자 OS에 맞게 다운로드를 받아서 실행을 할 수 있게 유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작품 같은 경우에는, 엔트리 만드는 것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또 가능하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간에 저장이 안 될 수도 있고, 물론 이것도 오프라인 상에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 상에 저장할 수가 있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혹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또 인터넷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도 가급적이면 이제 오프라인 버전으로 다운받아서, 인터넷 접속이 안 되더라도 원활하게 게임을 만들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유하기 부분을 제가 적극 권장드리는데, 이 부분에서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도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습하기를 통해서도, 그리고 작품 만들기를 통해서도 공부를 하실 수 있지만, 학생들이,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학생들이 직접 만든 게임들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만든 게임들, 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진짜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이렇게 그래프 공학 계산기 같은 것도 있죠. 그리고 또 이런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뭐 게임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픈소스 코드가 엔트리 형태로 공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고 어떤 식으로 알고리즘을 짰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수정해서 또 예제를 만들면 좋을지, 어떻게 공부하면 또 이거를 또 우리 강의할 때 적용할 수 있을지 참고하셔서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 강의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교환도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할 거냐면, 이 교육 자료, 학습하기 카테고리에 교육 자료 보시면, 저희가 보통 강의를 나가는 학생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생 정도가 되는데, 그 학생들이 해당하는 이 엔트리 교육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 다운을 받아놨는데, 여기 이제 뭐 하드웨어도 있고요. 전부 다 훑어보진 않겠지만 예제를 살펴보시면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고야, 보시면 이렇게 목차가 있죠. 그래서 엔트리 회원 접속해서 회원되는 것부터 어떤 프로그램 만들지, 이게 각각의 블록들, 아까 봤던 그 블록들에 해당하는 그 블록들을 활용해서 예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걸 전부 다 할 수 없다 보니까 제가 지금 3개의 예제로 압축을 한 겁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또 참고하시면, 제가 또 쓰지 않은 블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블록들을 어떻게 쓰면 되는지 예제로 또 학습하실 수가 있고요. 아까 위키를 보면서 같이 이 예제들을 살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제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엔트리 설명을 할 때 PPT 필요하실 텐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codiz.co.kr 보시면 코디즈 아카데미라고 해서 PPT 자료를 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친절한 설명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엄청 자세하진 않습니다. 엄청 자세하진 않지만, 뭐 오브젝트, 아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오브젝트는 뭔지, 작품은 뭔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실행 화면에서는 어떤 것들이 나오고 각각의 기능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잘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파일을 참고하셔서 그 PPT 같은 거 만드신다든지 아니면 개념 이해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 엔트리 심화 과정에 대한 설명은 모두 끝났고요. 나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그 하소봉 그 카톡방에서 회장단에게, 운영진에게 언제든지 여쭤보셔도 좋으니까, 지금 이 화면이, 지금 영상이 나가고 있는 웹엑스 상에서 직접 질문하셔도 되고,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운영진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